기가 살아야 100년을 삽니다. 허준이 들려주는 동의보감 내경편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400여 년 전 조선시대를 살았던 의원 허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평생을 바쳐 정리한 동의보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혈압이니, 혈당이니, 콜레스테롤이니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물론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400년 전부터 강조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입니다. 기가 무엇이냐고요? 천천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란 무엇입니까? 제가 젊은 시절 스승님께 처음 배울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기가 대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찌 그리 중요하다 하십니까? 스승님께서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준아, 바람을 보았느냐? 아닙니다. 그럼 바람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피부로 느껴지니 바람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 기는 우리 몸속을 흐르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켤 수 있는 것,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 걷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에너지 대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37쪽의 세포들이 산소와 영양분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말입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에서 ATP라는 에너지가 만들어지지요. 제가 400년 전에 기라고 불렀던 것을 지금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는 어디서 오는가? 동의보감 내경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살면서 호흡하는 기운을 받아들인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세 가지 경로로 기를 받아들입니다. 첫째,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이것이 바로 천지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보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과정이지요. 하루에 2만 번 정도 숨을 쉰다고 합니다. 매 순간 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음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쌀 한 톨, 나물 한 잎에도 땅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소화시켜 우리 몸의 기로 만드는 것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소화 흡수하여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부모님께 물려받은 선천의 기입니다. 이것은 유전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고난 기가 약하더라도 호흡과 음식으로 받아들이는 후천의 기를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순을 넘으면 기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예순이 넘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지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식사 후에 소화가 잘 안 되고,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이것이 바로 기가 약해지는 증거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0이 지나면 음기가 반으로 줄고, 50에 이르면 몸이 무겁고 귀와 눈이 밝지 못하며 60이 되면 양기가 크게 쇠한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정확한 관찰입니다. 40대부터 기초대사율이 해마다 1%씩 떨어집니다. 근육량이 줄고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며 세포의 재생 능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에너지 생산 능력이 감소합니다. 제가 말한 양기가 쇠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를 잘 관리하면 80, 90까지도 정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를 살리는 첫 번째 비결, 호흡. 여러분, 지금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셔 보십시오.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가슴까지만 들어가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얕아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단전까지 숨을 내려보내라. 단전은 배꼽 아래 세치되는 곳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복식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이렇게 해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되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합니다. 5초 동안 들이마시고 3초 멈추고 7초에 걸쳐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10번만 반복해도 온몸에 기운이 돕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복식호흡을 하면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혈압도 낮아지고 심박수도 안정됩니다. 제가 400년 전에 가르친 것이 지금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기를 살리는 두 번째 비결, 음식.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이것 먹으면 좋다, 저것 먹으면 나쁘다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따뜻하고 담백한 음식을 적당량 드십시오. 예순이 넘으면 비위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비위는 소화기관을 말합니다. 찬 음식을 먹으면 기가 상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음식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현대의학에서도 찬 음식이 위장 운동을 억제하고 소화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도 삼가십시오. 나이가 들면 담즙 분비가 줄어 지방 소화가 어렵습니다. 매운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흰 쌀밥에 된장찌개 한 그릇, 나물 몇 가지면 충분하다. 현대 영양학으로 보면 이것이 완벽한 균형식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밥을 드실 때 천천히 꼭꼭 씹으십시오. 30번 이상 씹는 것이 좋습니다. 침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과식을 막아줍니다. 제가 말한 음식을 약처럼 먹으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기를 살리는 세 번째 비결, 움직임. 동의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짝의 경첩은 좀이 먹지 않는다. 사람도 움직여야 기가 통한다. 예순이 넘으면 움직이기가 귀찮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좌식 생활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줄고 뼈가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운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으면 다리의 기운이 올라와 온몸으로 퍼집니다. 현대의학에서 보면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혈당 조절이 되며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쭉쭉 펴고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 주십시오. 기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지요. 기를 살리는 네 번째 비결,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의보감 내경편의 첫 장이 정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기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기가 위로 치솟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슬퍼하면 기가 소모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지나치게 생각하면 비위에 기가 막힙니다.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이 오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담담하게 살라. 예순이 넘으면 이미 이룰 것은 다 이루었습니다. 자식도 다 키웠고 할 일도 다 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밥을 먹으며 이 음식에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감사일기를 쓰면 우울증이 감소하고 행복감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웃으십시오. 웃음은 기를 순환시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으면 온몸의 기가 풀립니다. 실제로 웃을 때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며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기를 살리는 다섯 번째 비결, 잠. 동의보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밤은 음의 시간이니 기를 보충하는 때다. 잠을 잘 자야 낮에 쓴 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잠이 얕아집니다.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집니다. 이것은 신장의 기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9시 이후에는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보지 마십시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십시오. 발에는 기의 통로가 많아 따뜻한 물에 담그면 기가 순환하여 잠이 잘 옵니다. 잠자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한 침대는 피하십시오. 적당히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목이 편한 높이로 조절하십시오. 방의 온도는 약간 시원하게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사계절에 따라 기를 관리하는 법. 자연의 기후는 계절에 따라 변합니다. 우리 몸의 기도 계절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봄에는 기운이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을 펴는 시기입니다. 산책을 늘리고 새싹나물을 드십시오. 하지만 무리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과한 운동을 하면 기가 손상됩니다. 여름에는 기운이 가장 왕성합니다. 하지만 너무 더우면 기가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기가 함께 빠져나가니 주의하십시오. 수박이나 오이 같은 시원한 과일을 적당히 드시되 너무 차갑게 하지 마십시오. 가을에는 기운이 안으로 모입니다. 보충하는 시기입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시되 과식하지 마십시오. 건조한 날씨에 기관지가 약해지니 물을 자주 드십시오. 겨울에는 기운을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되 땀이 날 정도로 덥게 하지 마십시오. 움직임을 줄이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가 막혔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트림이나 방귀가 자주 나옵니다. 배가 더부룩합니다. 손발이 저립니다. 어깨와 목이 뭉칩니다. 불면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가 막힌 증상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자율신경계 장애, 소화불량, 순환장애 등으로 진단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럴 때는 먼저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막힌 부위를 부드럽게 주무르거나 따뜻하게 찜질하십시오. 가벼운 산책도 좋습니다. 기가 막힌 것을 풀어주는 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 귤피차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기와 질병의 관계. 동의보감에서는 모든 병이 기의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기가 허하면 기운이 없고 자주 아픕니다. 기가 막히면 통증이 생깁니다. 기가 거꾸로 올라가면 구토나 딸꾹질이 납니다. 기가 빠져나가면 땀이 많이 나고 숨이 가쁩니다. 현대의학과 연결해보면 이렇습니다. 기가 허한 것은 면역력 저하와 만성 피로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혈액순환 장애와 근육 긴장입니다. 기가 거꾸로 오르는 것은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 있습니다. 기가 빠져나가는 것은 탈수와 호흡 곤란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를 볼 때 늘 먼저 물었던 것이 기운이 어떠십니까? 였습니다. 기운만 잘 살피면 병의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을 위한 허준의 조언. 요즘 세상은 제가 살던 때와 많이 다릅니다. 편리해진 것도 많지만 기를 해치는 것도 많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를 손상시킵니다. 하지만 근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마음을 편히 하고 잘 자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해나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아침밥을 거르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밖에 나가 걸으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밤에는 일찍 주무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기가 살아납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제가 동의보감을 쓴 것은 400년 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여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많아졌지만 건강을 지키는 근본 원리는 같습니다. 여러분, 예순을 넘었다고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를 잘 관리하면 70, 80이 되어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는 80이 넘어서도 산에 오르고 밭을 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기를 잘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단숨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깊은 호흡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사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제가 동의보감에 쓴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기를 보하고 정신을 기르면 병이 들지 않고 오래 산다. 기를 살리십시오. 그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